제가 오늘 시그래프 아시아, 작년 시그래프 아시아 다녀왔던 리뷰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벌써 작년인데 작년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제 호주 브리즈번에서 한 시그래프 아시아를 갔다 왔고요. 사실 벌써 2달이 거의 지났는데 이게 밀리다 보니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들었던 데는 이 브리즈번 컨벤션 앤 익스비전 센터고요. 되게 근처에 인공 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훈이 형이 그렇게 밀크티를 좋아하시는 줄 몰랐는데 또 코코라는 밀크티 가게에서 밀크티도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거 8가지인데 우선 1번부터 6번까지는 풀페이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다른 컨텐츠를 준비했고, 사실 이거 논문들이 다 저한테도 생소하고 아마 이제 여러 주제들이 다른 분들께도 좀 생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최대한 수식을 빼고 어떻게든 쉽게 설명하려고 하긴 할 텐데, 그래도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Deep Remaster Temporal Source Reference Attention Networks for Comprehensive Video Enhancement인데요. 아마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이제 흑백 영상과 그 다음에 몇 가지의 레퍼런스 컬러 이미지들이 들어가면 이제 파이널 아웃풋으로 이제 마치 리마스터 된 것처럼 이렇게 컬러 이미지들이 입혀진 영상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전체 구조인데요. 우선 전부 다 CNN으로 짜여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바로 이 소스 레퍼런스 어텐션입니다. 이 소스 레퍼런스 어텐션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인풋이 2가지가 들어가는데요. 흑백 영상하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들이 들어가는데 그 레퍼런스 이미지하고 소스를 합쳐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컬러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 모델이 흑백 영상에 어떤 컬러를 입혀야 하는지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우선 물론 컬러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로컬 피처에만 컬러를 입히면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그 컬러가 칠해지지 않는 경우가 생겨서 이거의 목표는 이 논 로컬한 글로벌한 피처들을 레퍼런스 데이터의 정보들을 인풋 영상에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소스 데이터의 비슷한 부분들을 컬러라이즈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이 바로 프리 프로세싱 네트워크인데요. 이거는 그냥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흑백 영상에는 이제 옛날 영상들 아티팩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리고 노이즈도 많고 그런 그레이스케일 비디오들을 이제 아티팩트하고 노이즈를 없애주고 이제 아웃풋으로 당연히 이제 흑백 영상이기 때문에 채널 하나, 루미넌스 채널 하나만 아웃풋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는 소스 레퍼런스 네트워크인데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소스 레퍼런스 어텐션 레이어가 있어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의 정보들을 소스를 컬러 이미지로 바꾸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여기 보시면은 셀프 어텐션 레이어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회색 부분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인데요. 이걸 넣은 이유는 또 이 논 로컬한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사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템포럴한 컨시스턴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넣었다고 하고요. 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는 아까 설명드린 소스 레퍼런스 어텐션 레이어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그냥 소스 이미지로 바꿔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네트워크를 보시면은 템포럴 컨볼루션하고 스페이셜 컨볼루션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섞은 이유가 템포럴 컨볼루션의 경우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먹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어텐션들을 이제 논문에 보면 휴리스틱하게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에 봤을 때 퀄리티는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리마스터링 어큐러시 높아지고 컴퓨테이셔널 타임은 주는, 그리고 메모리도 주는 걸로 찾기 위해서 이 스페이셜 컨볼루션과 템포럴 컨볼루션을 적절하게 섞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웃풋은 이제 3채널인데 이건 RGB를 쓰지 않고 LAB라는 크로미넌스 채널 이제 컬러 스페이스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옵젝티브 펑션인데요. 어렵지 않고요. 앞에 이제 프리 프로세싱
부분이 저 P가 이제 프리 프로세싱 함수고 그 다음에 저 YL이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소스 레퍼런스에서는 그 프리 프로세싱의 아웃풋을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Z가 레퍼런스 이미지인데 레퍼런스 이미지까지 넣어서 결과물이 그 컬러 그라운드 트루스와 맞는지 확인하면서 옵티마이즈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는 그 5프레임 단위로 계속 데이터를 넣었다고 하고요. 그 레퍼런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데이터 셋에서 랜덤으로 0개부터 6개까지 뽑아가면서 그 데이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는 그 유튜브 ARM 데이터셋을 썼다고 하고요. 여기서 그 트레이닝에 적절한 그 데이터들을 다 어노테이팅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비디오는 1219개 비디오를 썼고 발리데이션에 50개, 그 다음에 테스팅에 300개의 비디오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도 했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컬러 비디오를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고 또 올드 필름 디그레데이션을 넣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정말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딱 레퍼런스 이미지는 저 3개만 넣은 거고요. 네, 보시면은 레퍼런스 이미지들 아까 말씀드린 논로컬 피처를 이용해서 이미지들이 계속 움직여도 해당 색깔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논문은 이제 플루이드 파트의 논문인데요. 이게 The Reduced Immerse Method for Real-Time Fluid Elastic Solid Interaction and Contact Simulation 이라는 논문인데 델프트 공대 연구진이 발표를 한 논문이고요.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일레스틱한 솔리드, 디포머블과 이제 플루이드 간의 인터랙션을 리얼타임으로 이제 해결한 논문인데 보시면 되게 재밌는 인터랙션이 이런 인터랙션들도 다 지금 리얼타임으로 구동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논문이 제가 우선 플루이드에 익숙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컨트리뷰션만 읽어도 컨트리뷰션이 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아주 배경 조사부터 했는데요. 그래서 어려운 수식들 다 제외하고 이걸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지금 플루이드하고 디포머블 자체의 모델들은 사실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좋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얘네들의 인터랙션인데요. 얘네들은 전부 다 이 바운더리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비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선형 함수들의 힘의 그 인터랙션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전에 나온 논문들은 이제 뭐 디포머블과 플루이드를 같은 방식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인터랙팅하면 당연히 리얼타임으로 되지만 뭐 그 디포머블 방식으로 플루이드를 시뮬레이션을 하면 플루이드가 플루이드 같지 않고 또 반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디포머블이 디포머블 같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어프로치 방법들은 그리고 굉장히 레졸루션이 낮다고 하고요. 굉장히 단순한 인터랙션만 가능한 모델들이 제한되었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둥둥 뜨는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정도만 제한되고 되게 컴플렉스한 인터랙션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냥 단순한 꼴은 바로 이런 컴플렉스한 디포머블과 플루이드의 인터랙션을 리얼타임으로 하이 레졸루션으로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게 바로 Reduced Immersed Method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Immersed Boundary Equations of Motion이라는 그 이제 페스킨의 2002년 논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Immersed Boundary Equations of Motion은 뭐냐? 이게 이제 플루이드와 이제 플루이드가 아닌 스트럭처의 인터랙션을 시뮬레이팅하는 수학 논문인데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플루이드의 시뮬레이션은 오일러리안 코디네이트로, 그 다음에 스트럭처의 그 시뮬레이션은 라그랑주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오일러리안과 라그랑지안 코디네이트이 뭐냐? 라그랑지안 코디네이트는 그 유체나 그 유체 같은 거에 한 파티클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 좌표로 나타내는 게 라그랑지안 코디네이트이면 오일러리안 코디네이트는 위치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 지금 유체가 어떤 속도로, 어떤 시간에 어떤 속도로 흐르고 있는지를 집중한 것이 바로 오일러리안 코디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Immersed Boundary Equations of Motion을 베이스로 이 Reduced Immersed 메소드는 플루이드와 그 다음에 그 디포머블을 모두 다 오일러리안 코디네이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 대신 둘 다 그냥 오일러리안 코디네이트로 하면은 이제 별 차이가 없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디포머블은 유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탄성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고체이기 때문에 탄성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탄성력을 라그랑지안 코디네이트로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그 플루이드 같은 거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솔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솔버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에 쓰이는 솔버가 바로 이 PIC 플립 그 솔버인데 이게 뭐냐면 파티클 인셀 플루이드 임플리시 파티클이라고 해서 파티클 베이스드로 이 플루이드를 전부 다 작은 파티클들로 표현하는 솔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솔버들로 플루이드와 디포머블을 시뮬레이션 한다고 합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있는 탄성력은 이 메쉬 베이스드, 파티클 베이스드가 아닌 메쉬 베이스드 솔버를 사용해서 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면 그 기존의 디포머블하고 그 플루이드가 인터랙션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쉬 베이스와 파티클 베이스드가 또 계속 그 힘을 트랜스퍼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해서 지금 리얼타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는 이 디포머블을 두 개의 서브스페이스로 같이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클 베이스와 메쉬 베이스의 디포머블이 둘 다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파티클 베이스와 메쉬 베이스의 그 부분들은 다 완벽히 다이렉트 코레스폰던스 하게 돼서 그 이제 파티클 베이스에서 메쉬 베이스로 갈 때, 메쉬 베이스에서 파티클 베이스로 갈 때 계산이 필요 없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지금 아까 디포머블 메쉬였는데 지금 파티클 베이스로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선 컴퓨테이셔널 타임이 엄청 줄어서 리얼타임으로도 가능하고 또 하나의 장점을 발견했는데 이게 바로 이 디포머블 자체의 셀프 콜리전이 막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시면은 이 HRPD는 메쉬 베이스의 방법인데요. 방금 혹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게 방금 이게 막 무릎이 막 팔을 뚫고 나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에 비해 저 파티클 베이스와 메쉬 베이스를 둘 다 쓴 것은 이제 그런 셀프 콜리전을 막아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보시면은 결과 시뮬레이션을 이제 최근 논문과 비교를 한 건데 우선은 속도가 한 250배, 300배 정도 줄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시뮬레이션 자체가 더 실감 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선 리얼타임으로 엄청 빨라진 것을 보실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럼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마 같이 가신 분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거 같이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가 핵심인데 소리가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논문은 이제 Fitting Holography for Near Eye Displays인데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들어갈 때는 되게 팬시한 걸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막 이런 거나 이제 이런 게 진짜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혹시 홀로그래피 논문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전부 다 수학 논문입니다. 정말 그냥 공식 투성이고요. 그런 팬시한 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 읽었는데 역시 컨트리뷰션이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배경을 이제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선 니어라이 디스플레이는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친숙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VR이나 이제 AR의 HMD가 대표적인 니어라이 디스플레이인데요.
이 니어라이 디스플레이는 큰 문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Vergence Accommodation Conflict 이제 VAC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 이제 Vergence는 안구의 회전 운동을 Verge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Accommodation은 그 이제 눈의 초점을 조절하기 위해서 막 그 홍채가 아닌가? 네 어쨌든 그 눈을 이렇게 줄었다 폈다 하는 그거를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실제로 볼 때는 이 Vergence Accommodation이 정확하게 매치되기 때문에 3D처럼 그런 뎁스 큐와 뭐 많은 것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니어라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멀미라던가 그다음에 3D 정보를 실감나게 느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컨벤셔널 디스플레이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TV 같은 컨벤셔널 디스플레이로 풀게 됐을 때는 저 디스플레이의 그 파동을 회절시켜서 이제 먼 곳에 있을 때는 먼 곳에 초점이 맞게 이제 뭐 가까운 곳에 있을 때는 가까운 곳에 초점이 맞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저런 렌즈 같은 걸 커버처를 조절하는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우선 만들기도 어렵고 이러면 이제 그 하드웨어가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겁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거 전부 다 렌즈를 합친 거기 때문에 우선 그 크기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SLM이라는 겁니다.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이 SLM이 들어가게 되는데 SLM이 뭐냐면 스페이셜 라이트 모듈레이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빛의 파장을 마음대로 바꿔주는 애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빛을 이 모듈레이터를 통과시키면 마음대로 파장을 바꿀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직접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셜 라이트 모듈레이터의 장점이 뭐냐? 어떤 빛이 어떤 미디엄을 통해서 들어갈 때 저렇게 막 확 퍼지는 걸 이제 스페이셜 라이트 모듈레이터를 통해서 빛의 파장을 조절해서 저 미디엄을 통과시키면 저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빛을 맘대로 바꿔주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무조건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가 등장해서 각광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아까 말한 VAC를 푸는 솔루션을 컴퓨테이션 영역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텐시티 이미지랑 뎁스 맵만 있으면 어떤 장면도 그거에 맞는 코레스폰딩 페이즈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럼 왜 아직 홀로그램이 상용화되지 않았냐? 그 문제점이 이제 그 레이 스페이스가 굉장히 스팔스하거나 레졸루션이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그리고 이걸 컴퓨테이션 영역으로 가져왔다고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솔루션들은 다 휴리스틱한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만 맞는 페이즈를 찾는 거에만 특화돼 있어서 뭔가 제네럴하게 쓰기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이 주장하는 건 단순하게 이 홀로그래픽 페이즈 리트리버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옵티마이제이션 했다라고 하는데 이 비르팅거 데리버티브를 써서 그거와 이제 다른 수학적인 여러 툴들을 써서 우리가 최적화시켰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비르팅거 데리버티브가 뭐냐?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복소수 편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z라는 복소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을 때 비르팅거 데리버티브는 그 이제 복소수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복소수는 이제 두 가지 쌍의 이제 이제 그 허수 부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으로 가지게 되는데 그럼 그랬을 때 이게 그 실수부고요. 이게 허수부인데 이거 이제 만약에 뭐 어떤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편미분을 한번 하고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더한 게 비르팅거 데리버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르팅거 데리버티브를 이용하면 굉장히 복잡한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 정말 많은 수식에서 제가 정말 몇 가지만 발췌한 건데 보시면은 여기서 비르팅거 데리버티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저 i가 타겟 이미지고 저 z 제곱이 이제 만든 시뮬레이팅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h가 그 SLM을 조절하는 홀로그래픽 페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에러 펑션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F를 이제 그 비리팅거 데리바티브의 Z의 비리팅거 데리바티브로 그 미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허수부가 사라지게 되고요. 결국 실수부만 남게 돼서 굉장히 간단하게 수식을 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만들어 봤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니어라이 디스플레이 치고 너무 큰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했는데 니어라이 디스플레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HMD로 만드는 것도 아주 재밌는 퓨처 리서치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남겨놔서 자기들이 직접 니어라이 디스플레이 만든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실제로 그 아까 비리팅거 데리바티브를 이용한 옵티마이제이션 펑션을 이용해서 타겟 이미지를 최대한 그 SLM을 통한 홀로그래피에 맞춘 건데요. 보시면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시뮬레이팅한 이미지고요. 직접 그 이제 방금 이제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돌려본 결과는 이것보단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비리팅 홀로그래피 프로토타입을 이용해서 쏘아 본 건데 아직까지는 저 실제 타겟 이미지에 비해 이미지 레졸루션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논문은 Tomographic Projector Large Scale Volumetric Display with Uniform Viewing Experiences인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되게 그 제목은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인 컨셉이었고요.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젝터로 이제 스크린을 이제 영화 같은 걸 쏘는데 그 사람이 안경 이제 초점을 조절하는 안경을 끼고 있으면 그 정말 이머시브한 3D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기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이 포커스 튜너블 렌즈하고 DMD라는 건데요. 포커스 튜너블 렌즈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렌즈의 이제 초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DMD가 뭐냐면 이게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디지털 마이크로 미러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작은 미러들이 다 합쳐져 있는 반도체 소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1일 때는 거울이 빛을 반사시키고요. 0일 때는 거울이 빛을 반사시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저희가 흔하게 쓰이는 게 DLP 프로젝터에 이게 쓰입니다. 그래서 DLP 프로젝터에서 이 DMD를 써서 프로젝팅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타겟 이제 원래 소스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DMD가 그 뎁스 맵에 따라서 이 해당되는 뎁스 외에는 전부 다 빛을 반사시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뎁스 Q를 만들게 되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이 포커스 랭스와 맞춰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이런 볼류메트릭 씬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지 하나가 들어가면 그 대신 뎁스 정보도 네 같이 넣어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저 뎁스 Q에 따라서 저게 다 생성돼서 이제 사람이 직접 볼 때는 3D처럼 느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튜너블 렌즈는 60Hz의 속도로 그 포커스 랭스를 바꾸게 되고요. 이 토모그래픽 프로젝터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뎁스 슬라이스가 된 시퀀셜 이미지들을 계속 그 저 포커스 튜너블 렌즈 타이밍에 맞게 제공을 함으로써 그 사용자가 멀티포컬 플레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사실 그러면은 이게 사실 꼭 DMD를 쓸 필요 없이 그냥 해당되는 뎁스 Q에 맞춰서 그냥 이미지를 제공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 DMD를 쓴 이유가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때문인데요. 아까 그 FTL 포커스를 조절하는 이 렌즈가 60Hz의 속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 이미지를 제공하는 저 프로젝터는 60Hz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60Hz보다 낮거나 낮으면 당연히 60Hz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거고 60Hz와 속도가 비슷하더라도 이게 조금의 딜레이가 생겨도 사람은 뎁스 Q를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버리기 때문에 60Hz보다 훨씬 큰 리프레시 레이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DMD는 16kHz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DMD가 가장 적합한 디바이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백라이트를 DMD는 반사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반사시키지 그가 만약에 백라이트를 이렇게 컨실링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뎁스를 슬라이스한 이미지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디스컨티뉴어스한 이 실제로 타겟은 군데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한 그 이미지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얼라이트를 숨길 수 있는 DMD를 썼다고 하고요. 여기도 프로토타입을 저는 정말 실제 큰 스크린으로 실험을 한 줄 알았는데 카메라 대상으로 저게 한 40cm 정도라고 합니다. 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위에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제 밑에가 익스페리멘털 리절트인데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포커스 큐가 어느 정도 맞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저희 계속 애니메이션 보는데 수시로 나왔고요. 아 이게 크리스마스 원래 딱 그때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지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논문은 Real to Sim Physical Elastic Parameter Estimation from Dynamic Motion 이라는 논문인데요. 아마 영상을 보시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런 비스코 일레스틱 솔리드에 이 옵티트랙 마커를 붙여서 이 비스코 일레스틱 매터리얼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방법을 굉장히 잘 모델링해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 그라운드 트루스와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맞춰가는 그러면서 이 파라미터를 뽑아내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프로치 이게 메인 물론 다른 수식이 정말 많은데 이게 정말 메인 식이고요. 저 xi 스타t가 그 옵티 트랙에서 추출한 그라운드 트루스고 저 x바 it가 이제 여기서 만든 매터리얼 모델을 통해서 추출한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을 계속 옵티마이즈 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매터리얼 모델스인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제가 전공이 신소재계에 내가 아는 식이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딱 봤는데 정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식들이 나와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여기서 쓴 모델은 이제 네오후키안 일레스티시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다 생소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 훅스로우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탄성에서 막 스프링 저희 막 중학교 고등학교 실험할 때 이제 추를 무게 2개 늘리면은 그러니까 그 거리가 2배만큼 늘어나는 즉 탄성력이 그 이제 그 늘어난 거리에 비례하는 이제 법칙인데요. 이 네오후키안 일렉스티시티 모델은 비선형 탄성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식은 이제 얘네가 모델링한 게 아니고 진짜 있는 식이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푼 건데 다른 건 다 모르셔도 되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하나가 다 스트레인 그 재료의 늘어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힘입니다. 이게 포스. 그래서 탄성체의 파라미터가 어차피 힘과 그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늘어나는 길이와 이 힘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구했구나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잘 따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되게 그 다양하게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이 연구실이 제가 보니까 소프트 로봇을 연구하는 연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것 중에 네, 이렇게 소프트 로봇을 시뮬레이션 하는 리절트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재료마다 그 다르게 썼더라고요. 아까 그 되게 간단한 이 선형 재료는 옵티트랙 카메라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엄청 복잡한 재료는 그 몇 대 썼는지는 안 알려줬는데 영상 보시면은 뭐 거의 뭐 한 3대 이상 쓰신 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도 다 해서 네, 이러면 이제 바로 시뮬레이션 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제 마지막 논문은 이 스칼라 플로우 a large scale volumetric data set of real world Scala transport flows for computer animation and machine learning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지넷을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플루이드계 그 아예 발표자가 플루이드계 이미지넷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 정말 그 연기를 몇백 개, 몇천 개의 연기를 계속 직접 찍었고 이거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아마 많은 뭐 VFX 뭐 이런 데들이 쓰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른 논문들과도 막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통 이런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 중에 하나가 이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 식의 단점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유체는 굉장히 많은 피처들의 영향을 받는 데 비해 여기 나와 있는 피처들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 수 있는 이 리졸버블 피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 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는 플루이드 현상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하기 어렵고 그걸로 인한 뉴머리컬 에러도 많다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자기들은 조금 더 뭔가를 계속 추가를 하는데요. 이제 3가지를 추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지듀얼 벨로시티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이 레지듀얼 벨로시티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여기서 고려한 이 u, 이게 u가 벨로시티인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속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지듀얼 벨로시티로 인해서도 이 플루이드의 덴시티가 변하게 되는데 그 덴시티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모델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레지듀얼 벨로시티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게 다 덴시티 텀입니다. 이 덴시티 텀들이 다 변하는 거를 모델링해서 그 저식을 미니마이즈하는 형식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레귤러라이즈 토모그래피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플루이드는 3D인데 저희는 이미지를 2D만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 3D 시뮬레이션 한 거와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3D 덴시티를 프로젝티브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 P가 프로젝티브 펑션인데 즉 그리고 이 프로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그 3D 덴시티와 2D 덴시티의 차이가 이 코렉션 덴시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델 또 이 레귤러라이즈 토모그래피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 저거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이 바로 인플로우 에스티메이션 솔버인데요. 현재 지금 그 플루이드 이 연기 에스티메이션들은 다 그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이미지는 인플로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바운더리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네들은 이 인플로우 에스티메이션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인플로우 에스티메이션도 인플로우도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뭐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저 A가 어드벡션 펑션입니다. 즉 그 플루이드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퍼지는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것들은 다 덴시티 펑션인데 얘가 그 이 t 직전의 덴시티 펑션이고 이거는 인플로우의 덴시티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속도. 그래서 이 어드벡션 함수를 이용하면은 그 타겟 덴시티를 구할 수 있다라고 모델링을 해서 아까 그 모델에 이제 이걸 추가했고 이걸 추가해서
계속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했다고 합니다. 제일 놀라웠던 게 이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수많은 연기 시뮬레이션을 직접 뭐 하기도 했지만 직접 찍었다는 게 저는 좀 놀랐고요. 이거 영상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몇백 번인가 몇천 번을 다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2D 이미지로 남겼고 이제 이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한 데이터들까지 전부 다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선 6개의 논문 발표는 끝이 났고 이제 제가 하나 컨텐츠로 다룰 게 그 컴퓨터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일렉트로닉 시어러인데요. 네, 저희 그 월요일 맞나? 5시, 7시에 진행이 됐고 22개의 단편 애니메이션이 상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펌퍼스 파라다이스 이게 그 거기 객석에서 반응이 제일 좋더라고요. 막 이거 나올 때마다 웃음이 빵빵 터졌는데 그래서 영상을 정말 많이 찾으려고 했는데 이게 영상을 그쪽에서 공개를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짧은 영상 2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되게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영상들도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게 베스트 인 쇼인데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보시면 왜 어렵다고 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제목이 퀴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딱 보고 이해하겠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 리얼타임 라이브에서 1등을 차지한 그 시연이었는데요. 아 근데 이건 소리가 안 나오면 진짜 멋이 없는데. 아 꺼져 있네. 나오려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아, 제가 앞에서 이거 프로젝터를 쏴서 그리고 안에는 약간 실크 스크린 같은 거를 설치해서 약간 AR로 약간 오디오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시연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그라프 아시아 리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